포럼은 한 110명 회원입니다. 그래서 한 60명이 금융인이고, 한국의 독립자산운용사 중에 좀 소신이 있는 데들은 창업자나 CEO가 다 들어와 계시고, 액티비스트들 다 들어와 있고, 한 30명 변호사가 계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마켓에 있던 사람은 결국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거버넌스는 법제도 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가령 천준범 변호사님이 법률적인 코칭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과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시장 및 기업에 미치는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임팩트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한 거고, 이 코멘트는 저희 포럼의 100명 회원들의 다 모든 의견이 집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굳이 왜 22대 국회라는 표현을 썼냐면 다음 주에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0가지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여당,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입법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게 워낙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뭐 다음 주에 그 선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고, 진짜 저의 생각에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 많이 얘기하지만 아니면 우리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저출산의 버금가는 진짜 재앙이고 이거를 꼭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트로는 약간 뭐 최근에 ACGA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시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한국 거버넌스가 한국이 그 거버넌스 랭킹에서 아시아에서 뭐 12개 나라 중에 8등이다, 9등이다. 이제 그런 매기는 홍콩의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한 25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부펀드, 연기금, 뮤추얼 펀드가 다 회원인, 그래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데인데, 여기가 지지난주에 한 20여 군데 초대형 투자가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펀드, 뮤추얼 펀드 같이 다녀왔는데, 한국을. 그래서 뭐 정부 부처도 다 만나고, 법무부도 가고, 저희랑도 이제 포럼하고 약간 클로즈 도어로 토론을 했는데, 뭐, 해프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청 가서. 그 얘기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주주를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토털 쉐어홀더 리턴, 총 주주 수익률, 그 개념이 진짜 한국에선 중요한데, 제가 경험해본 그룹 회장님이나 CEO는 자기 회사의 총주주 수익률이 3년, 5년, 10년 동안 얼마인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0대 과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요런 상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금년, 내년에 국회에서의 역할이 여당, 야당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당 대표들한테 이제 보내는 그런 서한 양식으로 했고요. 지난주에 일간지에서 한 논설위원이 재밌는 아주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오마하 주총처럼 우리 주총도 주주의 축제, 파티, 페스티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작년 주총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과연 기업 밸류업을 이제 우리가 뭐 아직 가이드라인은 공식 발표가 안 됐지만 이미 가동은 된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조금씩 고민을 하고 이사회 경영진에서 논의가 있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주총이 달라졌나?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ACGA 일행이 이제 20명 정도 왔고, 그 중에 몇 분이 LG화학 주주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분 투자가들이 이미 이제 며칠 전부터 우리 주주고 회사 뭐 담당 임원하고도 잘 알고 맨날 미팅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총에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회사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되게 오는 걸, 권하지 않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외국 투자가가 제 주총 참석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잘 아는, 그리고 오랫동안 주주였는데, 이제 같이 투자하는 데 되니까 사고팔고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는 것을 좀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국에 온 이유가 주총을 좀 가보고 싶어서, 왜냐면 일본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경험이 많아서 우리 주총 가서 좀 질문도 하고 그러겠다. 근데 막상 주총장 입구에서 나를 오랫동안 담당한 IR 임원이
아닌데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엄청난 서류가 요구가 되고, 우리는 보통 그 참석장 하나만 보이고 신분증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스탠딩 프록시, 그 상임 대리인 제도가 있어서 엄청난 법률적인 서류와 그걸 다 갖추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담당 펀드 매니저인데도 당신이 어떻게 그 펀드를 대표하는지 내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통역사를 데리고 가는데, 통역사는 주주가 아니니까 저 사람 못 데리고 온다. 그러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주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투자가가 진짜 난 이런 나라 세상에서 처음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또 반면에 같은, 그러니까 LG화학 얘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훨씬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룹 차원에서 뭐를 막는 건 아니고, 담당자, 임원 아니면 회사의 문화인데, 주인을 대하는 문화인데, 약간 진짜 이런 거는 놀랍고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라는 건 딱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의 바이블로 생각하는 게 G20 OEC가 만든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죠? 그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버넌스라는 것은 주주 권리가 제대로 행사가 되고, 이제 여기 주주 권리가 6가지가 있는데 4번, 5번이 되게 중요해요.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아주 펀더멘털한 주주의 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주주가, 여기에는 일반 주주, 저희 같은 일반 주주, 외국 주주가 차별을 당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equal treat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 투자가들이 야, 이게 OECD 에서도 나오는 거고 corporate governance의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는데 이런 게 안 되는가, 이제 이런 지적을 해서 좀 낯이 약간 뜨거웠습니다, 되게. 이게 30년 전에도 이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일본도 10년 전에 한국과 많이 지금 비슷하다. 근데 제가 외국 사람 거의 하루에 한 명씩만, 너무 요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3개월, 6개월 전보다 일본은 더 변했다고 합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개혁이.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단계인데, 하지만 일본도 이제는 많이 병했고 한국의 변화, 밸류업에 동참해서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뭐 한 게 내년 3월 주총에 다 오겠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이 그렇게 외국 투자가가 주주들이 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아직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이게 주주가 자기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의 30%인 외국 투자가들이 이렇게 차별을 당하면 그들이 권리를 찾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참으로써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리웨이팅이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한국에서 행사가 안 되게 기업들이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는 방해를 받는, 회방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 우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TSR,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그래서 요런 거고, 지금 이제 한국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일본하고 한국이 PBR을 한다는 건 원래 주식은 forward looking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er를 원래 봐야 되는데 earnings는 예상이익이니까 우리는 과거에 아직 머무르고 있어요. 미래를 못 가고. 근데 일본이 PBR이 이제 올라가니까 일본은 PBR을 점점 안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남아서 PBR을 계속 갖고 따지는 나라가 될 텐데, 우리가 뭐 일본의 한 60% 수준, 그 다음에 미국, 대만, 전 세계의 한 반, 아니면 그 이하. 근데 이제 실제 뭐 시장 경제 배척하는 중국과 비슷하게 밸류가 되는, 뭐 중국은 진짜 요즘 이제 디커플링이 돼서 따로 가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10년 동안 총 주주 수익률, 제가 다음 페이지에 다시 개념을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받은 주주로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연율화 시킨 거예요. 나의 토탈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쉐어홀더 리턴인데, 전 세계가 지금 10%에 다 수렴을 합니다. 대만, 일본도 그렇게 가고, 미국은 13%. 미국은 100년을 보면 한 10%예요. 근데 최근 1, 20년은 더 높아서 13%고, 중국만 3%인데 우리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주주로서 수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그 디스카운트, 언더밸류에이션이 더 심화되는 현상. 이거는 2월 말까지 주가가 반영되는 거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까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근데 이제 TSR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고 일정 기간 주가 오른 거랑 그 배당 받은 거를 다 그 포함해서 이제 나의 토털 리턴을 연율화 시킨 건데 미국에서는 이게 그 회사 평가나 그 주총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돼요. 절대 수치와 경쟁사들은 그러면 TSR이 얼마인가? 1년, 3년, 5년, 10년, 20년을 함께 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저도 뭐 사회이사를 6군데 했고 지금도 2군데 하지만 보통 제가 이제 처음 회장님이나 사장님 뵐 때 그 회장님 회사 그 장기 내가 10년 전에 주주였으면 제가 리턴이 얼마였을 거예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인데 회사의 지배주주인데 나의 그 동반자 파트너인 일반 주주가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아주 낮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여력이 있는데 주주환원에 인색하고, LG화학이 LG엔소를 분할 상장, 그 연금이 반대했는데도, 그다음에 현대차가 삼성동에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4조 7천억을 더 투자한다 그러죠. 개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신한지주 하나를 깔고 가는 겁니다. 25조 원 이상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는 거의 예외 없이 이사회 멤버들이 다 권력기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권력기관 출신을 앉혀서 우리를 디펜드 해주는 그런 기구로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뭐 뉴스 꼼꼼히 보는 편인데, 그리고 숫자에 좀 밝아서 논리가 안 맞거나 과거 패턴하고 안 맞으면 제가 잘 찾아내요. 근데 LG전자, 이상하게 이번에 LG 얘기만 나오는데 LG에 대한 저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인가 주총을 했는데, 주주 환원을 하겠다. 되게 3년 새로 계획을 밝혔는데, 배당 성향을 올려서 20에서 25%. 미니멈 배당을 1,000원을 하겠다는데, 1,000원이라는 것은 95,00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1%예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에도, 예금 금리에도 안 맞추는 것을 그 약속한다는 건 일반 주주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지난 5년 동안 평균 배당 율이 0.9%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7% 하락했고 3년 동안 40% 하락했는데 어떻게 주주한테 이걸 약속이라고 우리 환원한다고 발표를 할까? 발표를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인식이 이렇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조주환 CEO라고 계시나 봐요. 개인적으로 뵈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트리플 세븐이라는 걸 주총에서 발표했어요. 매출 100조를 달성해서 성장 7%, 수익성 7%,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기업가치 7배. 그래서 뭐 보기는 좋은데 저는 이게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배가 되면 금방 복리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기업가치가 그러면 매년 32% 증가를 해야 됩니다. 시총이 116조 원이 돼야 돼요. 지금 16조 원인데 엔비디아도 그렇게 증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트랙 레코드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가 3%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터보 차지가 돼서 어떻게 3%씩 성장하던 회사가 연 32%씩 앞으로 6년, 7년을 한다는, 그러니까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았고, 뭐 그룹 회장한테 보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 챌린징하는 임직원도 없고, 이것을 주주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몇 년 전에 SK그룹에서 뭐 주가 200만 원 간다는 분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CEO의 인식이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 이사회 열릴 때 사회이사분이 7분인가 6분 계신데 여기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경영진 CEO한테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거를 하는 게 원래 사회이사입니다. 경영진에 대해서 챌린징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코칭을 해주는 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바뀌어야 되지, 이런 그냥 막 나오는 숫자를 별로 생각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진짜 무책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주가가 성장을 못하면 우리의 문제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졸 신입생이 취직을 해서 금년 1월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30년을 들고 있으면 30년 일한다는 가정하에 2054년 1월에 얼마가 되냐 하면 그래도 복리로 되니까 1,000만 원이 5%씩 성장을 하면 한국 기업이 그동안 리턴한 것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2% 배당에다가 3% 주가 상승을 보이면 그대로 과거같이 미래에 되면 1,000만 원이 4,300만 원이 됩니다. 역시 대단해요. 복리 때문에.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면 기업이 진짜 여기에 노력을 한다면 10%씩 성장하면 이것의 4배인 1억 8천만 원이 되고 우리가 미국처럼 성장을 해서 12.5%면 이게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무려 4배. 그 다음에 8배 차이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나의 투자의 가치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우리 돈이 또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14%가 한국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제 생각에 저출산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론인 우리 밸류업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밸류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너무 제가 극명하게 느낀 게 국내에서는 투자가나 언론들이 되게 네거티브 했어요. 6월 26일 날. 뭐 알맹이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고 강제성이 없다. 이건 뭐 진짜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언론이나 투자가들이 이건 뭐 한국이 정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기대 수준이 워낙 낮아서 실망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판을 깔아주지만 결국 밸류업을 해야 되는 건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강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과 국내에서 생각하는 어프로치나 시각이 좀 틀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구조적으로 자금이 다 빠져오기 때문에 그 자금이 갈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30몇 년 시장에 있었지만 1997년에 한국이 망할 때 코스피가 300이 깨졌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왔는데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뭐 거의 매일 한두 팀씩 만나는데 보통 요즘은 큰 회사에서 10명씩 와요. 그 전 세계에서 높은 사람들 다 와서 한국의 밸류앱을 실제 체크를 하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외국인이 밸류앱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꺼지진 않을 거예요.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워낙 또 적게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르면 자기가 언더퍼폼 아시아 전체나 글로벌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10대 과제를 정리를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럼 전체에 100명 넘는 회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뭐 10대 과제는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 되면 시장이나 그 해당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임팩트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했고 그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도대체 뭐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GPIF가 너무 큰 역할, 마청 같은 역할을 했는데 한국은 연금에 관한 게 별로 뉴스 플로우가 없고 과연 건설적인 역할을, 마청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제대로 잘 한다면 상당히 업사이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복현 감독원장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저희가 우선으로 꼽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한 그 이사의 주시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 어려운 거 압니다. 법무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 소위가 정무위가 아니고 법사위고 그쪽에 담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훨씬 우리가 보통 대하는 마켓분들하고 틀린 걸 아는데 하여간 이거는 너무 가장 중요한 거고 이사회가 결국 가장 그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기구고 일반 주주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되게 의견서가 중요하고요. 그 상법 개정은 그다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관심과 성원이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그 일을 하고 외국 투자가 생각을 알기 때문에 밸류업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그 템플레이트를 제대로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을 보는 분들은 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넣었는데 결국 밸류업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스스로 해야지 강제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뭐가 올라가지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려면 이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이사회가 이제 일본이 템플레이트 만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자본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커스트 캐피털. 그게 결국 주가의 그 역함수인데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자본 비용이 높은데 그것을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거래소 그 자문위원회나 금융위를 보면 자본 비용이 그러니까 단어는 들어가는데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핵심이 자본 비용이었습니다. cost of debt, cost of equity 그걸 합친 cost of capital이 정확하게 무슨 개념이고 그게 높으면 주가가 낮으면 그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반드시 자본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 수익률, ROE, 뭐 ROIC 들어가야 되고 valuation.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사회가 분석해서 이유를 따지고 액션 플랜을 짜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사회 해봐서 알지만 이사회 대부분 멤버는 이런 것을 경험상 잘 모르세요. 근데 모른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자체 비용으로 우리 뭐 똑똑한 맥켄지나 JP모간이나 뭐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PwC 고용해서 니네가 우리 회사의 이런 자본 비용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갖고 와서 이사회를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5월에 확정되면 6, 7, 8월 달에 이사회가 이걸 하면 돼요. 이해를 하고 이런 걸 하면 제 생각엔 독립적인 이사회로 가는 첫 그 단추를 띄우는 거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일본이 가장 잘 된 게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경영진들도 이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은 이런 템플레이트만 만든 게 아니라 거래소나 그런 데에서 관계기관의 임직원들이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 사장하고 골프를 치거나 밥을 먹거나 미팅을 해서 템플릿을 잘 이해하느냐, 진행은 어떠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계도 발표하지만 계속 그런 컨택트를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젠틀 프레셔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압력을 넣으면서 계속 그 독려하는 그런 걸 보여서 우리도 금융위, 감독원, 그 다음에 거래소 이런 유관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거기 수장들하고 임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공무원 같이 과거에 하던 대로 발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 포럼에서 생각한 게 자사주가 이게 한국에서 진짜 잘못 악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악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것은 무조건 일괄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모범정관을 4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모범정관에 이런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입을 한 후 3개월 후에 소각하는 그런 원칙을 만든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히 회사의 돈이 들어간 거니까 주주를 위해서 쓰여야 되죠. 특정 지배주의를 위해서 사용되면 안 돼서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간 우리가 일괄 소각은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는 모범정관을 통해서 이러한 3개월 내 소각을 우리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실제 이 신한투자증권이 제가 1년 동안 국내에서 본 그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매년 주식수가 4%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된 회사도 있지만 유가증권도 있고 소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그 파이를 쪼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거의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상장이 많이 돼도 이 노란 선을 보시면 그 상장 주식수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23년 동안. 엄청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주 환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인다고 경영진이 생각하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정부가 지금 이거 주도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찬성하는 게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뭐 대주주도 당연히 지배주주 포함이 되겠죠. 49.5%가 됐는데 너무
이 세율이 높아요. 특히 지배주주가 배당에 인색해지는 그런 이유도 되기 때문에 제가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는데 그 나라는 가령 뭐 작은 나라긴 하지만 금융소득세나 배당 이런 세금이 전혀 없고 미국도 워런 버핏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1년 이상 들고 있는 건 15%밖에 안 됩니다. 49.5%는 너무 세죠. 그래서 배당 소득세는 분리과세해서 지금 일반인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야 되는 게 맏형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주식을 너무 적게 갖고 있어요. 홈바이어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체 천조 중에 140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14%. 그래서 국내 자금을 좀 늘려주면서 아웃소싱을 본인이 밸류업을 드라이브를 하면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일본이 성공을 일본은 밸류업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근데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을 3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GPIF의 역할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하나를 원칙을 정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칙을 안 하고 하는 그것을 되게 잘 지켰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데 C그룹 근데 거기는 GPF 자금을 많이 운영한대요. 근데 자기네가 분기가 끝나면 바쁜 게 매 분기마다 어떻게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했고 그 근거를 다 남겨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내용을 또 준콜을 매 분기 한답니다. 그러니까 GPIF가 얼마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본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자금을 나눠주는 자산운용사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감독원이 의결권을 좀 불성실하게 행사한 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것도 네임쉐임을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내 저희 회원사 중에도 한 군데가 얼마 전에 주총 전에 매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신중하게 하고 기록을 다 남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습관이 들고 그게 관행이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그렇거든요. 의사록을 정확하게 적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 내용과 그 근거를 주총 2, 3주 전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그래서 이제 다른, 투명성, 그 다음에 다른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따라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팅한 거는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노르지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가 되게 그런 식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예요. 한국 주식을 적게 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익률이 다른 나라의 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많이 안 하는 게 되게 좋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역차별로 우리 1000조 원 중에 140조 원인데 일본 GPIF만 해도 일본 시장의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이 전체 총자산의 25%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밸류업을 계기로 본인들이 드라이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아웃소싱도 늘리고 밸류업을 적극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을 레벨업을 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국민연금이 해야 된다. 진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사회의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되게 보루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 기구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저희 포럼이 4년 전부터 2대의 여성 사회이사 과정을 만들어서 250명 여성 지도자를 사회이사 교육을 시켰어요. 주주의 권리, 그 다음에 독립된 이사회의 역할. 근데 외국은 그러한 Directors Institute, 이사회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가서 일본 기업도 방문하고 어디 회사 이사회 의장도 만나는데 또 만나는 데가 이사를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사회이사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외국인들을 고용 그 사회이사로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지금 고민 중인데 한국도 이사회를 양성시켜서 그 뭐 삼성에서 하장을 했다고 사회이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회이사를 그 트레이닝 시키는 기관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 그 모범정관, 포럼의 모범정관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권해요. 이사 임기는 1년, 그러니까 지금은 3년이죠. 그 다음에 매년 재신임을 한다. 그러니까 1년마다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잘해야지 재선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가령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에 들어가려면 집중투표제를 넣은데, 은행 같은 데는 다 들어가 있죠, 되게.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에서 선임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도. 네 번째는 감사위원회랑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회이사. 마지막에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이 지금 이제 한 명만 돼 있잖아요. 3% 룰을 적용해서. 근데 이것을 2명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버넌스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근데 뭐 저희 당연히 찬성인데 이제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담당하는 그 자본시장 연구원 그 분석을 보니까 국제적 적합성도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한시적인 혜택이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계속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3년, 5년 하고선 그 다음에 없어지면, 그래서 한시적인 그 단기적인 적용은 소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을 해서 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원칙적인 그런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희 일부 회원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건데, comply or explain. 일본이 많이 쓰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전년 대비 줄이는 그 기업은 그것을 뭐 이유가 있겠죠. 이익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한 거나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투명하게 설명을 하기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거쳐서 주당 개선 노력이 없거나 아니면 현금, 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오버캐피탈라이제이션이죠. 한국에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가 그러죠. 100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데들은 ROE가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ROE가 나빠지는 게 이익이 주는 것도 있지만, 분모의 자기 자본이 너무 커지는,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돈은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화되는 기업은 경고 시스템, 뭐 1년, 2년, 3년을 경고를 하고, 안 되면 강제 상장 폐지를 뭐 명령을 하는 그런 것을 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되게 거버넌스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한국에서 되게 악용이 됐던 상장사의 모자회사 간 아니면 계열사 간의 합병 시 그동안은 이제 시장 가치를 우리가 많이 해서 기업의 주가를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경영진이 많이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제일기획의 합병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합병 비율을 왜곡을 지배주주 위주로 했는데, 이것을 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되게 맞다. 그래서 삼성의 그 합병 경우도 있었고, 실제 현대차그룹이 2018년에 모비스의 가장 핵심인 AS랑 모주를 띄워서 이제 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의결권 자문사 글라스 로이스랑 서스틴 베스가 반대를 했고, 엘리엇이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못돼서,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할 땐 공정가치로 가치 평가를 하고 그 공정가치의 입증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는, 되게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그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개 중에 이제 저희가 10등에는 넣었어요. 그래서 상속, 증여세, 현실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바터를 거래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결국 기업이 자기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본인들을 결국 위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만 낮추려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주가를 뺀다는 건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터는 저희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높은 상속세라고 일부 경제단체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은행은 지배주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사람도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4대 그 상장 지주사의 PBR이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그 중국 4대 은행보다 PBR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 이제 관치가 가장 큰 이유였죠. 되게 낮은 성장성과. 그래서 그 제안은 저희가 장부가와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그러니까 장부가라는 거는 NAV죠. 순자산 가치. 시가라는 것은 이제 주식, 그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세율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세율을 낮춰주면 지금은 60%니까 이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탈세 등 동기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세수는 줄지 않으면서 세율을 낮춰주는 합리적으로 투명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버넌스가 지금 문제가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들이나 이제 지배주주들과 같이 일하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경영진들이 거버넌스 개선을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